안녕하십니까. 네. 자, 감기가, 2주하고 3일을 좀 진행 중인데요. 목소리가,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닌데요.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 같이, 정치에 무례한인 사람들,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참 신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정치가 평안하고, 태평성되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약간 조금 뭐랄까요, 여동을 치고 있고 그만큼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젯밤에는 김부선 씨가 그 이재명 도지사를 고소 취하한 이유를 설명했죠. 참 우리가 예측했던 바였죠. 강용석 변호사가 그만둬서 그랬다느니,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건 이건 것이죠. 무고죄로 뒤집어쓸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만둔 것 같아요. 내가 증거 부족으로 독박, 피박을 쓸 것 같아 쫄았다. 분당서에서 노트북을 싱가포르에서 찾아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여기는 미국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을 했죠. 완전히 소설이죠, 소설. 싱가포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서 바늘찾기를 해오라는 어떤 요구사항인 건가요?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고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검찰이 말을 했잖아요. 사진이 한 장도 없다. 둘이 있는 것을 목격한 제3자도 한 명도 없다 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고소고발, 처벌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런 어떤 증거나 근거가 없이 지금 경찰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 요건을 3,628만 622%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검찰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고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어제 이정열 변호사도 경기도 도민한테 사기 피해자라고 트윗을 했죠. 물론 이것을 지금 부인이 부장판사죠. 어디 그거 하나 믿고 이렇게 나대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이재명이가 사기를 쳤다는 전제하에 경기도민이 사기 피해자라고 말한 거거든요.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죠. 이런 걸 좀 모아가지고 이정열이나 공지영은 또 트윗을 했어요. 공지영은 또 이것을 리트윗을 했어요. 리트윗. 이정열이 이 경기도민이 사기 피해자라는 거를. 이거를 모아가지고 이들 반드시 좀 고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을 해볼 것은요. 안민석 의원이에요. 안민석 의원 말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이재명 도지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가 긴장하고 갈등 관계인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이 많은 것이죠. 문재인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정치 세력들은 덜 썩은 애들, 덜 부패한 애를 그나마 나은 애를 선택하는 거야. 어차피 다 썩었어, 정치인들은. 그 중에서 더 우리를 좀 대변해주고 그나마 더 민주적인 세력들을 선택하는 거야.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민노당이나 이 극렬 진보, 국자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그런 진보 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너무 앞서 있거나 좀 비현실적인 것이어서 조금 저허하는 좀 싫은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말을 했듯이 덜 썩은 애들,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제거해야 된다. 대신 한나라당을 선택하게, 자유한국당을 선택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막가파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촛불 정부를 완성해야 돼요. 성공시켜야 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꼭 삼성 앞에만 가면 그렇게 쪼그라들고 이 모든 사회 병폐와 부패와 이런 문제에는 항상 삼성이 개입됐다는 것을 우리가 눈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주진우 기자가 있는 MBC 스트레이트인가요? 모든 시위, 모든 적폐, 모든 부패, 모든 문호조, 모든 비리에는 삼성이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받든다면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국가에 조금이라도 뭐 삼성이 데미지를 입으면 손해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처단함으로써 보다 더 깨끗하고 보다 공명정대한 사회가 되면 몇천 배, 몇백 배의 국가의 경제에 이득이 되는 걸 모르진 않잖아요. 그 하나의 그 두려움 때문에 잠깐의 그 경제의 흔들림 이런 것이 걱정돼가지고 부정부패, 망고의 진리, 망고의 부패 진리인 삼성을 이렇게 용납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착하고 정의로운 분이셨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심성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삼성에 유독 그렇게 연약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삼성에게 정의를 요구하고 노동자를 편에서 이현미 외주와 이재명 도지사 같은 촛불 동반자를 왜 배려를 해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을 괴롭히는 친노, 극노 이 떨거지들의 준동을 왜 경계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오늘 보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옳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본 모습은 그거예요. 물론 귀에 듣기 좋은 말이라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뒤에서 돈 헤쳐먹냐고 정신없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돈은 안 해먹잖아요. 유전비리 안 해먹잖아요. 사대가 안 채워먹고 토목 유착해갖고 안 해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죠. 좀 더 잘해주길 바라고. 백날 중소기업 수천 수억 90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펴갖고 몇 조 매출 일으키면 뭐합니까? 삼성이 분식회계로 한 방에 4조 5조를 헤쳐먹는데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 아셨죠? 그리고 똥파리들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니까. 우리가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에 정권을 넘기면 안 되지.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듯이 상대적으로 다 썩었지만 그나마 나은 정치 세력을 선택해야겠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는 건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야.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으신 거야. 개선을 해야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검찰 기소 후에 입장 표명을 하셨죠. 물론 적폐 세력에 대한 경고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죠. 문재인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니 많이 이런 우려 섞인 똥파리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촛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우리 경기도에서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고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명확히 문재인 정부를 언급을 했다는 거죠. 이 소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라는 소리야. 물론 한편으로는 너가 살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부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이재명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그 디테일한 정책 그 업무를 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오늘 어제 2, 3일 동안에 하신 일들 보세요. 디테일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속전속결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힘을 합해야지만이 촛불 정부가 성공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는 것은 그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는 그런 촉매를 주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죠. 그러나 이렇게 비효율적인 삼성을 바로 잡음으로써 얻게 되는 전 국가적인 이득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의 그런 부정함과 부패를 눈 감느냐는 거죠. 삼성의 그 분식회계에 수사 개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자금,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이잖아. 이것은 조사로도 밝혀진 것이잖아요. 당연히 이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수사 개입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당연한 거야. 자,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이관계하고 분열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망가뜨리려고 하냐. 망가뜨리려는 이유는 하나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법정에 의해서, 사고 판단에 의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도지사가 되고 나서의 무슨 문제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있었던 성남 시절의 이야기로 사고 판단을 받아가지고 정계에서 퇴출되고 제거가 되고 정치 생명이 제거가 된다. 그럼 문재인 뒤통수에다 칼을 5개 이상 꼽아야죠. 한 2,300개는 꼽아야죠. 아니면 한 1,623만 개는 꽂아야겠죠. 그 전에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김경수 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야. 사법 개입을 하라는 뜻은 아니야. 남북 경협, 경제 발전, 고용 증가, 경기도가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야. 그 상식적인 일을 하라는 거야. 그걸 안 한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 자, 그렇고 일단 제가 오늘 말하려 보려는 것은 제가 어제도 그제도 동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 경기도 내 소속하는 소속 국회의원들이야. 최고위원 중에는 우리가 알듯이 박주민이가 포함되어 있어요. 상상의회였죠. 박주민. 그다음에 MBC 출신인가요? 박광원이라고 있어요. 박광원. 그다음에 홍영표. 이 친일 후손 홍영표. 자, 홍영표, 박주민, 박광원은 크로스 체킹이 돼서 이재명을 탈당, 제명해야 된다고 의견을 찬성한 애야. 우리는 박주민이가 포함됐다는 것에 상당히 의아했죠. 박주민이가 공차사 자면 변호를 했다는 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진표를 지지했죠. 김진표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말을 했죠. 삼성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골프 치고 조선일보 그럼 김진표를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제명에 찬성을 하고. 제 생각에는 박주민이도 나름대로 무슨 대권 야망이라든가 정치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할게요. 박주민 의원한테. 당신은 제거돼야 돼요. 국회의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의원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애들이야.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애들은. 결국은 다 밝혀지네요.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 말대로 나무 밑에 열매가 다른 열매가 그 나무 밑에 떨어져도 계절이 바뀌면 그 원래 참 나무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게, 사필 규정한다는 게, 그 악인들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눈길 끈 게 오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민석이에요. 안민석이가 며칠 전이었죠. 검찰 기소 전후에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안민석이가 12월 21일 날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현정의 뉴스쇼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도 그렇게 이재명을 탈당시켰으면 좋겠다. 이재명 지사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이재명 도지사라면 자기는 탈당을 하겠다. 탈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해경군 깁시 트위터 계정보다는 형 강제 입원 사건이 더 큰 문제가 될 거다. 형님 문제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거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앵커가 이재명 도지사가 탈당하는 게 맞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탈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 당도 이재명 도지사를 탈당해야 시켰으면 좋겠다. 지 바람을 말했죠. 자기 바람을. 제가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이재명을 싫어하는 애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 지역 유착이 돼 있잖아요. 경기도 내
이재명을 공격하는 애들은 전부 다 경기도 소속 의원들이라니까요. 대부분이. 100%. 왜 이재명을 공격할까? 탈당하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재명 때문에 못 헤쳐먹는다. 근데 지금 우후죽순으로 보도되고 있는 안민석에 대한 보도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최순실, 정유라에 대해서 지역구 업무는 잘 못하지만 그렇게 국가적인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안민석에게 열광을 했잖아. 참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연병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약간의 야망이 어떤 자기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야. 안민석의 그런 갑질 행태를 보면 신문 뉴스 보도된 것만 해도 그래요. 물론 안민석에 대한 정치 경쟁자들, 정치 반대자들에 대한 주장일 수도 있는데 신문 헤드라인만 한번 읽어볼게요. 안민석 의원이 김두관 선대위원 조직위원장이었는데 경선에 패배하니까 문재인 선거를 못 돕게 압력을 넣었다. 문재인 선거를 못 돕게. 그리고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는데 본인은 그 모임 회비에 불과하다고 해명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고발을 당하니까 일일이 그 입금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밥 먹으러 다닐 때 돈 거둔 게 아니냐 이렇게 확인서를 받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근데 안산 시 최웅수 전 안산시 의회 의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모임 때마다 밥값은 각자 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차명 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안민석이 김두관 선대 조직위원장이었는데 경선에서 지니까 문재인 선거 못 돕게 압력을 넣었다? 문재인 정부 성공 바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리기까지 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신문 헤드라인 이거야. 내가 결산위원회에 애결이 간사니까 물론 농담이겠지만요. 부안 군수한테 노래를 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노래 한 곡을 해주면 내가 100억 땡겨주겠다. 100억 주겠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정기국회 끝나면 국가 예산을 몇 조를 배정을 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그거 관련이 있다는 거야. 권한이 있다는 거야. 애결이 간사야. 예산결산위원회. 그래서 세금을 땡겨주겠다. 100억. 안민석 의원님 당신 용돈입니까? 그걸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노래 한 곡에? 그렇게 시건방지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두번째 뼛속까지 오만하다. 이 사람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청 공무원을 제 직원을 부리듯이 하는 안민석 국회의원의 갑질. 이건 또 내용이 뭐였냐면 학부모 간담회를 하다가 자기가 필요하니까 예산 이런 회의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오산시 회의하고 있는 오산시 회의장을 호출을 했다는 거야. 너 오라고. 그럼 오산시 의회 회의가 마비가 됐다는 거야. 국회에 국정감사 때 정기국회 때 안민석 의원이 그 회의 사회에 보면서 상당히 싸가지 없게 사회에 보는 걸 봤죠. 저도 정식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안민석 의원이 사회 보면서 상당히 증인들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하는 발언들을 봤죠. 무식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예의는 하나도 물론 증인들이 잘못을 하거나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그게 몸에 배인 듯한 그런 갑질 행태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건 이거였죠. 녹취록이 공개됐죠. 안민석 의원의. 그러면서 녹취록이 아마 무슨 운수예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버스 관련인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녹취록에 경찰서장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앞으로 3주 동안 3주 남았으니까 지역에 3주 동안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해라 일체. 경찰서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야. 외부 압력을 했다는 거야. 물론 안민석 의원이 오산에서 10년 가까이 국회의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우려를 표시했지만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는 검찰 기소 후에 자기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했죠. 이 사회 곳곳에 담겨있는
이 적폐들을 낱낱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과제를 제시했잖아요. 안민석 같은 이런 약간 적폐 의혹, 촛불 시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안민석의 이면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게 이제서야 보도가 되는지 참 놀랍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반대 정적은 아닌 것 같아요. 최웅수 전 안산시 의회 의장이 뭐 다른 당도 아니니까요.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한 이유는 못 헤쳐먹으니까, 갑질 행사를 못하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정 업무, 도정 업무, 이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축소가 될 수 있으니까 겁먹은 거 아닙니까? 안민석 의원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신문 기사, 이런 파격적인 신문 헤드라인 기사들이 다 가짜이길 바랍니다. 100억을 땡겨준다고요? 노래 한 곡에요? 자,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들은 다음 총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